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8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먼저 보고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하나 더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호주 증시가 장중에 역대 신고가를 터치하는 만드는 흐름이 있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고, 일본 증시 먼저 보면은, 일단 보시면 이렇게, 오전에 괜찮았다가 오후에 꼬꾸라지는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특징적인 분야로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해당 분야를 끌어올렸다,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이겁니다. 바이오젠, FDA 승인받아. 그래서 이 내용이 보시면 이게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나왔고, 또 이 내용이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치매 관련돼서 테마성으로서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가 시세를 상당히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수급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오늘 좀 돌아갔던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이 쏘아 올린 큰 공이라고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 그렇게 패턴적으로 별로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진 않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중국 상해 말고도 심천 선전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해당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결국엔 비슷한 모양의 캔들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자체가 오전에는 조금 반짝했다가 오후에 약한 흐름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전체 상해 심천 다 합쳐서 자동차가 가장 강한 흐름이었고, 요 자동차 회사 해마 자동차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10%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일단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매수 매도 이제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보는 흐름 아닌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압도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코스피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하락 종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결국에는 내부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서 물론 외국인들 중에도 개인 외국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기관 외국인이니까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하여튼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사이즈 너무 작은 종목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늘 대형주에 대한 좀 쏠림이 나왔던 부분 아닌가,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이 마무리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코스피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 종목은 많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 큰 종목에 대해서만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외에는 굉장히 이탈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으며,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에서도 자동차 쪽이 좋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증시에도 자동차 쪽에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방어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보험 그런 쪽에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은 아침에 반짝했다가 시세를 반납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해운 쪽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 반등성 흐름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흐름이 연출됐던 하루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또 추가로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세를 꽤 반납을 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리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보시면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일보다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고가를 좀 더 높이긴 했어요. 높이긴 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거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올라갈 때 증가하는 게 당연하고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 가는구나 하고서 따라서 추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약간 인간 지표성의 그런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주 우리 국내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이제 주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한 부분과 뭐 앨런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주를 넘어가면 FOMC의 뭐 연준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은 상황의 6월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금융투자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찝찝해요. 얘네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모으는 애들이 아닌데 5월부터 계속적으로 팔 때는 적게 팔고 살 때는 많이 사주고 물론 얘네가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치고 뭐 현물 선물 플레이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좀 찝찝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언제 이 물량이 투하될지도 좀 뭐 굉장히 뭐 걱정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뭐 단기적인 성향이 있는 부분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가올수록 그리고 당일날 굉장히 뭐 변동성에 대해서 유심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그런 변동성에서는 특히나 좀 하방으로서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버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음봉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내일 또 흐름에 따라서는 또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럼에 있어서 일단 오늘이 아닌 전일 저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자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버거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경계를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캔들이 이런 음봉이 한번 나오고 하방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 물론 종가상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음봉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일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고 일단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가 긍정적인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좀 부분이 발생하긴 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거 해당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이 좌지우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뭐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VI 발동을 하기 전에 뭐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발동 후에도 주가가 움직이다가 좀 깔끔하지 않게 굉장히 왕창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분봉상 흐름이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밑으로 때려버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뭐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별 종목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 특히나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도 최근 시장 아니더라도 그냥 밑으로 바로 꼽아버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뭐 굉장히 뭐 추격 매수했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시장 아닌가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소에 보다는 이제 뭐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물론 주식 비중을 너무 줄일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 놓치더라도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는 6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기준에서 6월장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월 월봉으로 보면 보시면 작년 6월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급락 이후에 쭉 올라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월 뭐 여기는 19년 6월은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6월 18년도 6월은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큰 흐름은 없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서 엄청 흔들어대는 16년은 그 다음에 여기 6월도 음봉이 나왔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 여기서도 뭐 6월에 별로 변동성이 없었던 흐름이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14년도 그리고 여기 13년도 6월에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1년도 6월에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6월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기본적으로 뭐
6월 장이 뭐 그렇게 5월만큼이나 5월보다도 더 하면 더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릴 부분인데 이거 뭐 지금 이 상승 각이 월봉 기준으로 굉장히 꺾여 나가고 있어요. 꺾였어요. 이렇게 가다가 각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각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분명 우리는 열어둬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업들이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고 그래서 시장이 뭐 그 시간축을 넓게 보면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6월과 이제 여름에 대한 그런 시간축에 있어서만큼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시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에 시황 관련 코멘트 및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